자, 지난 시간에 11.2절 벡터 시작했었고요. 우리 벡터의 정의랑 성질 얘기했었고, 벡터 합에 대해서 삼각형 법칙, 평행사변형 법칙이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했었는데, 우리 이 부분에서 예제 하나만 더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U라는 벡터가 A라는 벡터라고 해볼까요, 그냥? 이게 A라는 벡터. 그 다음에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두 벡터에 대해서 A 플러스 B 한번 그려볼게요. 자, A 플러스 B 벡터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A 벡터가 이렇게 존재하고 B라는 벡터가 여기 있듯이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떻게 이렇게 됐죠? B라는 벡터를 이렇게 여러분이 이쪽으로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럼 결과가 뭐라고 했냐면 시작과 끝점을 생각하고 두 개 연결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A 플러스 B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삼각형 법칙 쓰면 바로 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평행사변형 법칙도 한번 써봅시다. A하고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 자, 평행사변형 법칙을 쓰려면 이번에는 자, 요 A라는 벡터를 이렇게 움직여서 이쪽에 붙여보세요.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는 거죠. A를 이렇게 붙여주면 A하고 B라는 벡터가 공통의 시작점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려보고 거기에서 이렇게 그려주면 이것이 바로 A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평행사변형 법칙을 쓰나 삼각형 법칙을 쓰나 평행사변형 법칙을 쓰나 화살표의 방향이 이렇게 똑같으면서 길이도 똑같죠. 그래서 삼각형 법칙을 쓰든 평행사변형 법칙을 쓰든 여러분이 합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1번 한번 연습해 봅시다. 시점이 A, 2, 마이너스 3, 4고 종점이 마이너스 2, 1, 1인 유향선분으로 표현된 벡터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자, 이거 우리 일단 생각해 볼게요. 우리 공간에 대해서 3차원 공간을 한번 그려보면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제가 이 파일을 수정한다고 했는데 여기 아직 작년도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2020년 여러분이 고쳐주시면 되고요. 다른 파일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이 파일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고쳐주시고요. 예제 1번에 보면 일단 3차원 공간 좌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요 시점 한번 찍어보세요. A라는 시점은 X가 2고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3이면 자, 지금 이 화살표 방향이 좌표에서는 양수 방향이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이면은 이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3칸. 자, 이 점이라 생각하면 되고, 4라고 하는 점은 G가 4라는 뜻이니까 위로 4칸 올라가서 여기 이제 A라는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B라고 하는 점은 위치를 찍어보면 X가 마이너스 2고, Y가 1이고, G가 1인. 이 점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시점은 A고 종점이 B라고 했으니까 이 두 점을 우리가 연결해 주면 되겠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생긴 이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 A에서 시작해서 B로 향하는 벡터, 변이 벡터라고 보고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시점과 종점 이런 식으로 공간상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표현 방법은 이렇고요. 스칼라배의 정의 한번 봅시다. 스칼라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스칼라를 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C가 스칼라고 V가 벡터하면 스칼라배를 스칼라 멀티플이라고 하고 C 곱하기 V는 뭐냐면 V라는 벡터에다가 C만큼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C가 예를 들어서 양수일 때는
같은 방향으로 늘려주면 되고 C가 음수가 되면 반대 방향으로 늘려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V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2 곱하기 V라는 뜻은 이 V라는 방향을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2배를 했기 때문에 길이를 2배로 늘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칼라 배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방향은 그대로이면서 이것의 2배만큼 연결해 준 것을 2V 벡터다라고 보면 되고 3V 벡터는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에서 3배가 커지니까 방향은 똑같은데 이렇게 3배로 늘어나는 벡터 3V가 되겠죠. 그리고 2분의 1V라고 하면 V라는 벡터의 0.5배를 한 거니까 길이가 반으로 줄어들면서 방향은 똑같은 이런 벡터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V 벡터는 뭐냐면 위에 설명된 대로 음수일 때 음수가 곱해지면 반대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벡터와 방향의 반대, 즉 시점과 종점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5V라고 하면 1.5배 늘어나지만 마이너스 부호가 의미하는 것은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는 1.5배가 되면서 방향은 유지가 거꾸로 되는 거죠. 시점과 종점 바꿔서 그려주면 된다. 이게 지금 스칼라 배의 정의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제 1번에서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자, A랑 B를 연결하는 이런 벡터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이 AB 벡터에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죠. A, B는 정해져 있지만 AB 벡터를 내가 무엇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A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나는 B가 좋다. B라고 해도 돼요. 또는 나는 이거를 U라고 할래요. 자, 이렇게 이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 벡터 이름을 U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U라고 하는 이 벡터의 크기는 얼마가 될 것인가? 벡터는 크기랑 방향을 갖는다고 했죠? 방향은 지금 눈에 보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향하는 방향, 이 방향인데, 그럼 이 벡터의 크기는 얼마가 될 것인가? 결국엔 뭘까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만큼이 결국에는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죠. 즉 A와 B점 사이의 길이가 결국에는 벡터의 크기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는 얼마가 될 것인가? 벡터의 크기는 A, B 사이의 거리가 될 것이다. 이 거리 개념은 우리가 1절에서 우리 얘기했었죠. 자, 1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3차원 공간도 얘기했고 거리라는 개념도 얘기한 거예요. 자, A, B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한다? 루트하고 점과 점을 빼고 제곱해서 주르륵 더하는 거죠. X 좌표 길이, Y 좌표 길이, G 좌표 길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제곱의 합이에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2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4인가요? 자, 빼는 방향은 B에서 A를 빼든 A에서 B를 빼든 사실 상관없죠. 제곱이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1에서 마이너스 3 빼면 4가 되죠. 그 다음에 1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루트 16 더하기 16 더하기 9 해서 루트 4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A와 B 사이의 거리가 루트 41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계산했고 즉 이게 결국엔 뭐다? A, B 벡터의 크기가 된다.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A, B 선분의 길이이기도 하지만 A, B 벡터의 크기이기도 한 게 지금 루트 41이 나온 거죠. 그래서 AB 벡터의 크기란 무엇인가?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 기호로 표현하기로 약속했었고 벡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벡터의 크기를 이와 같이 절대값 기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크기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일 테니까 거리 공식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일단 여기 첫 번째 그림에 보면 왼쪽 그림 여기 보시면 2차원 평면이죠. 2차원 좌표계 보실 수가 있고 X축 가로, 세로축 Y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면은 자, 원점 O에서 시작해서 어떤 점 A1, A2까지 연결한 벡터가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화살표 보면 아, 이제 이건 벡터구나 알 수 있고요. 지금 문자로 A가 두껍게 써져 있네요.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지금 여기 좌표에서 보는 것처럼 원점 O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 점을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어떤 점까지 이렇게 연결된 변이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위치 벡터라고 불러요. 즉 포지션 벡터. 자, 다시 얘기하면 시점이 뭐다? 원점이고 종점은 어떤 점이든 상관없지만 어쨌든 시점이 이렇게 원점인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한다. 이게 이제 위치 벡터의 정의인데, 자, 원점 O에서 A라는 점까지 연결한 이런 A라는 벡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때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A1, A2라고 해볼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A라는 점의 좌표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즉 사형을 시켰을 때 프로젝션을 하면 여기에 위치가 A1이라는 뜻이고요. 다시 A라는 이 점을 Y축으로 프로젝션 시켰을 때 이렇게 프로젝션을 하면 여기가 뭐가 된다? A2라는 위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이런 상황인 거고 이때 우리가 이 A라는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좌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둥근 괄호를 썼죠. 벡터를 표현할 때는 꺽쇠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꺾인 괄호를 써서 이렇게 성분을 A의 성분을 하나씩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이걸 이제 우리가 성분이라고 해요. A1과 A2를 성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컴포넌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위치 벡터에 대해서 A라는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 A라고 하는 종점의 위치를 차례대로 쓴 다음에 이렇게 꺾인 괄호로 써주는 것. 이게 이제 성분으로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인 거예요. 표현 방법이 지금 세 번째 나온 거죠. 처음에 우리 벡터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굵게 씁니다 하는 거랑 자 이런 벡터가 있으면 이렇게 위에다가 화살표를 그린다. 그리고 A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 벡터가 특히나 시점이 원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끝점에 해당하는 점의 좌표를 써주면 되고 즉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뭐 했냐면 변이 벡터라는 거 얘기했었죠. 변이 벡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지금 O에서 A까지 이것도 역시 하나의 변이 벡터인 거죠. 그렇지만 변이 벡터 중에서 시점이 원점인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벡터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점의 좌표를 순서대로 쓰는 거다. 그러면 지금 2차원 평면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3차원으로 넘어가면 성분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원점에서 시작해서 공간상에 지금 어떤 점까지 연결을 한번 해보자. 여기에 있는 이 점을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원점 O에서 A까지 연결한 이 벡터도 역시 3차원 벡터로 정의가 되고 A라고 표현을 해보자. 그럼 그 A라고 하는 벡터의 표현 방법이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꺾인 괄호로 써주고 이 A라고 하는 이 점의 좌표를 A1, A2, A3라고 한다면 순서대로 넣어서 이렇게 꺾은 괄호로 써주면 이것을 바로 A라고 하는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분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마지막 점에 대한 좌표를 생각해서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고 괄호를 대신에 이렇게 꺾인 형태로 써준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호를 정의하는 이유는 공간이든 평면이든 간에 어떤 점을 우리가 좌표는 이런 둥근 괄호로 쓰죠. 책에 따라서는 이 둥근 괄호를 벡터에 적용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벡터는 이렇게 꺾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보이면 이거는 벡터를 의미하는데 성분이 A1, A2, A3이면서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벡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좋죠. 자, 이렇게 둥근 괄호는 점의 좌표를 의미하고 이렇게 꺾인 괄호는 벡터를 의미하는 거다. 어떤 벡터다? 위치 벡터다. 위치 벡터란 무엇이다? 원점이 시점인 벡터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자, 그러면 아래 보세요. 주어진 점 A와 B에 대해서
AB 벡터의 형태를 갖는 벡터 A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A라는 벡터의 정의가 지금 이렇게 꺾은 괄호로 그리고 3개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AB 벡터의 형태를 갖는 A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위에서 연습한 것처럼 A가 시점이고 B가 종점인데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것의 이름을 뭐라고 하자? 스몰 a 벡터라고 하자. 이렇게 지금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뜻이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A라는 점은 x1, y1, g1.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상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A라는 점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찍히는 거고 B라고 하는 점도 여기 어딘가 이렇게 찍히는 건데 지금 벡터가 어떤 방향이다? A에서 B를 향하는 방향이다. A라는 점과 B라는 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 B 벡터 이름을 뭐라고 하자? A 벡터라고 하자.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A, B 벡터의 성분을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은 시점이 원점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벡터든 다 시점을 원점으로 변환을 해서 즉 시점을 원점으로 이동을 시켜서 우리가 뭔가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 벡터를 계산하기 위해서 즉 시점이 원점이 아니더라도 자 R2에서 즉 평면상에서 2차원 평면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 원점이 있고 자, 어떻게 보냐면 여기에 P1이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P2라는 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P1이라는 점의 좌표는 x, y 형태겠죠. 그래서 x1, y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P2는 x2, y2라고 합시다. 자, 이랬을 때 자, OP1 벡터를 생각해보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이제 OP1 벡터.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에서 P2까지 연결을 해주면 이것은 OP2 벡터가 되겠죠. 표현하는 방법, 시점과 종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P1부터 P2까지 연결을 했을 때 이 벡터의 성분 값은 무엇이 될 것인가가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 x, y 형태로 표현이 될 텐데 자, 여기 P1이라는 점의 좌표가 원점이면 너무 간단하게 표현이 됐었죠. 성분으로 표현하는 방법보다 뒤에 있는 이 점의 위치를 각각 x, y 그리고 3차원이면 g까지 넣어주고 이렇게 괄호로 써주면 된다가 위에까지 설명이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시점이 원점이 아닌 점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P1과 P2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걸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따라서 뭐다? P1, P2 벡터. 이것을 알고 싶은 거죠. V라고 하는 벡터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벡터를 V라고 했을 때 P1, P2 벡터를 알고 싶다. 인 건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삼각형 법칙을 이용해서 벡터의 덧셈이란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OP1 벡터하고 지금 빨간색 벡터, V라는 벡터를 더하면 뭐가 되죠? 이렇게 된 거니까 결국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OP2 벡터가 되겠죠. 삼각형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내가 V라는 벡터가 궁금한데 V라는 벡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연산이니까 그쵸. OP2 벡터에서 OP1 벡터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벡터에서 벡터에 대한 덧셈을 정의했는데 덧셈이 정의되면 뺄셈은 자연스럽게 정의가 되죠. 우리가 삼각형 법칙 쓴 것처럼 여기에서 내가 V라는 벡터를 찾고 싶다. 자, 그래서 사실은
OP2 벡터 마이너스 OP1 벡터를 구해라. 즉 벡터끼리 뺄셈을 했을 때 값이 무엇이 될 것이냐를 물어본다면 여기에서 내가 이 값은 모르니까 물음표라고 해봅시다. 그럼 물음표 벡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즉 OP2 벡터하고 OP1 벡터를 빼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이제 뺄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OP1 벡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 앞에서 스칼라베라는 거 정의했고 마이너스는 어떻게 처리한다? 길이는 똑같대. 방향을 반대로 하면 된다. 그쵸?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 곱해진 셈이랑 똑같으니까 그쵸? 크기는 똑같으면서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OP1 벡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물음표 값은 뭐가 되냐면 OP2 벡터에다가 사실은 마이너스 OP1 벡터를 더하는 거랑 똑같아요. 뺄셈으로 표현이 됐지만 뺄셈은 덧셈의 연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OP2 벡터에다가 즉 이 벡터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OP1 벡터를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OP1 벡터하고 여기 마이너스 OP1 벡터하고 지금 평행한 벡터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 벡터하고 그다음에 OP2 벡터 이 벡터하고 평행한 벡터 이렇게 그려서 평행사변형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 벡터가 결국에는 뭐가 된다? 이 물음표 벡터가 되는 거죠. 자, 물음표의 의미는 뭐였다? OP2 벡터에서 빼기 OP1이라는 것은 더하기 마이너스 OP1 벡터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벡터의 합을 지금 평행사변형 법칙으로 적용해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벡터가 지금 나오게 된 거고요. 이 벡터는 위쪽을 평행 이동시켰을 때 이 P1, P2 벡터랑 똑같죠. 그래서 결국 V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OP2 OP1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OP2는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 알죠? 성분으로 표현하는 방법 뭐였어요? 이렇게 꺾은 괄호로 쓰고 P2의 위치를 써주면 된다. P2는 뭐다? X2, Y2. 그 다음에 OP1 벡터 역시 뭐예요? 위치 벡터죠. 포지션 벡터죠. 그래서 P1이라고 하는 위치를 X1, Y1 쓰고 이렇게 꺾은 괄호로 써주면 되고 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벡터를 우리가 연산을 할 건데 뒤에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먼저 얘기를 하면 벡터끼리 이렇게 연산을 한다는 것.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는 연산을 하는 방법이 성분끼리의 연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2 x1, y2 y1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론이 뭐냐면 자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우리 시작은 뭐였냐면 P1, P2 벡터를 성분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첫 시작이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뭐였죠? 결과적으로 봤더니 x2 x1, y2 y1이다. 다시 해석해보면 P2의 점의 좌표가 x2, y2였고요. P1의 좌표는 x1, y1이었어요. 그래서 P1, P2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뒤에 있는 좌표의 성분에서 앞에 있는 성분의 뺄셈을 첫 번째 성분에다 넣어주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점의 두 번째 성분과 그다음에 앞에 있는 P1이란 점의 두 번째 성분끼리 빼주는 거. 이것을 두 번째 성분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뒤에서 앞을 빼서 성분끼리 정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3차원으로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3차원의 공간에 P1이라는 점이 X1, Y1, G1이라고 하고 P2라는 점은 X2, Y2, G2라고 한다면 이때 P1, P2 벡터는 뭐가 된다? 그쵸. 성분이 3개로 써지겠죠. 3차원이니까. 그래서 x2 x1, y2 y1,
G2 마이너스 G1 이렇게 순서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분으로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인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주어진 점 A와 B에 대해서 AB 벡터를 우리가 A라고 한다면 이 A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다? 뒤에 점에서 앞에 점의 성분끼리 뺀 다음에 성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A와 B는 지금 어디에 있는 점이냐면 3차원상에 있는 점인 거고요. 이때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성분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걸 적용해서 예제 1번 유형 성분으로 표현된 벡터를 구하라. 그러면 이건 뭘 하라는 거냐면 AB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라는 뜻이에요. 유형 성분은 뭐냐면 향이라는 게 방향인 거고요. 방향이 있는 성분으로 표현된 벡터를 구하여라. 자, 그래서 지금 AB 벡터를 이렇게 성분으로 한번 넣어서 표현해 봅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A하고 B를 일단 보고 B의 첫 번째 성분에서 A의 첫 번째 성분을 뺀 다음에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4 이렇게 될 거고요. 1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B 벡터는 우리가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런 성분을 갖는 벡터, AB 벡터라고 했고요. 지금 A하고 B라고 하는 점을 찍어서 우리가 방향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하는 연습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크기 구하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선분의 길이를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생각해서 구하면 된다. 2차원 벡터 A의 A1, A2라고 해보자. 이것의 길이는 무엇이 될 것이냐? 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어떤 뜻이냐면 자, 이렇게 지금 A 벡터가 A1, A2라는 뜻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A 벡터가 A1, A2다. 이것은 뭐예요? 그쵸? 시점이 원점이면서 종점이 A1, A2. 즉, 이 점까지 이렇게 연결한 벡터가 A 벡터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X축으로 프로젝션하고 Y축으로 프로젝션 했을 때 각각의 좌표가 A1, A2가 되는 거고 지금 이 파란색 벡터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크기를 의미하는데 벡터의 크기를 구해라, 벡터의 길이를 구해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때 이 길이를 한번 계산해 보고 싶고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삼각형을 잘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 벡터의 길이는 대각선의 길이에 해당이 되고 대각선 길이는 즉 빗변의 길이니까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바로 알 수 있죠. 즉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이 결국 빗변의 제곱이고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A라는 벡터의 크기, 길이는 뭐가 된다? 제곱을 정리해주면 루트 A1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이 되겠죠. 크기이기 때문에, 길이이기 때문에 제곱했을 때 사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값만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2차원상에서의 벡터의 크기는 루트 성분 제곱 더하기 성분의 제곱. 첫 번째 성분의 제곱 더하기 두 번째 성분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3차원 벡터는 성분이 하나 더 추가된 거죠. A3까지. 그래서 길이는 어떻게 된다? 제곱, 제곱, 제곱의 합이다. 그리고 루트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죠. 3차원 벡터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형태인데 그쵸? 1절에서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할 때 이 얘기도 했었어요. 그죠? 그거 생각하면 3차원 벡터에서의 벡터의 크기는 결국 벡터의 성분들의 제곱의 합이구나. 합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A하고 B라고 하는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존재한다. 지금 이 A, B 벡터는 어떤 벡터인가요? 그쵸. 2차원 벡터인 거 알 수 있죠? 성분이 하나씩 들어간 두 개밖에 없으니까 2차원 벡터. 자, 이럴 때 A 플러스 B를 어떻게 정의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성분끼리 더해서 쓰면 돼요. 즉, 앞에 있는 것끼리 더해서 첫 번째, 뒤에 있는 것끼리 더해서 두 번째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벡터의 뺄셈 역시 어떻게 한다? 앞에 있는 성분끼리 빼고 뒤에 있는 성분끼리 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예요? C 곱하기 A라는 건 스칼라배를 의미하죠. 스칼라 멀티플이고 여기서 각각의 성분에 C배를 해주면 된다. 그리고 3차원 벡터도 마찬가지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3차원 벡터는 여기서 성분이 하나씩 더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다른 것은 없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자, 이 합에 대해서만, 자, 여기 아래다가 한번 써봅시다. 자, 지금 A라는 벡터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A라는 벡터는 A1, A2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 A라는 벡터는 이 점이 A1, A2라는 뜻이죠. 지금 뭐 한 거냐면 A라는 벡터를 보고 그림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A에다가 지금 B를 더하고 싶은데 B라고 하는 벡터는 B1, B2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B라고 하는 벡터를 B1, B2라고 합시다. 자, 여기 표현 방법을 보면 A하고 B는 둘 다 위치 벡터죠. 시점이 원점인 벡터예요. 그래서 A하고 B를 지금 더하고자 하는데 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그죠? 합성하는 방법. 벡터의 합성 또는 벡터의 덧셈은 삼각형의 법칙 또는 평행사 변형 법칙을 쓰자.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하려면 B라고 하는 이 벡터를 오른쪽으로 조금만 이동시켜 보세요.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서 A라는 벡터의 종점에 B의 벡터의 시점이 마주하도록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B 벡터 맞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크기랑 방향이 같기 때문에 벡터가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A, B 벡터를 만들어냈고 내가 궁금한 것은 뭐였다? A 플러스 B였다. A, B 벡터는 어떻게 된다? 시점부터 종점까지 연결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검은색 벡터가 A 플러스 B 벡터가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형을 시켜서 한번 모양을 들여다보면 여기 A 벡터를 X축으로 사형시켰을 때 이 위치가 A1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B라고 하는 벡터도 우리가 사형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가로 길이가 B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빨간색 벡터를 보면 초록색 벡터 B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이 B1이라는 값만큼을 자, 이 빨간색 벡터에서 잘 보시면 이만큼 길이가 결국에는 B1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A 벡터랑 B 벡터를 딱 붙여서 표현했기 때문에 이 길이가 결국에는 B1이 된다.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검은색 벡터를 그렸을 때 이 검은색 벡터의 첫 번째 컴포넌트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A1 더하기 B1 했을 때 여기까지 좌표가 이 최종적인 요 벡터의 X 컴포넌트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를 우리가 성분으로 표현하면 첫 번째 벡터가 뭐냐면 지금 본 것처럼 A1 플러스 B1이 된 거예요. 기하적으로도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컴포넌트는 뭐가 될까요? 자, A라는 요 벡터를 Y축으로 프로젝션 했을 때 요 높이가 결국 A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B 벡터의 요 높이가 요만큼이 얼마가 될까요? B의 요 높이는
이 초록색 벡터, 즉 위치 벡터를 생각했을 때 녹색 벡터를 생각해보면 이 높이는 얼마다? B2라는 거 알 수 있고 그걸 그대로 옮겨서 빨간색으로 그린 거니까 이 높이 길이 값은 결국 B2가 되는 거죠. 동일하죠. 이동만 한 거니까. 그래서 이 전체 길이를 생각해보면, 즉 검은색 벡터의 높이만 생각해보면 A2 더하기 B2다라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두 벡터를 더한다는 의미는 성분끼리 더하라는 뜻이다 라는 거고, 뺄셈도 마찬가지. 곱셈도 성분끼리 곱하는 거다. 성분마다 곱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예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예제 2번 한번 풀어보고 연산에 대해서 한번 쭉 생각해 볼게요. 자, A와 B라는 벡터가 3차원 벡터인데 A의 크기를 구해라. 자, 이거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여러분이 문제를 보고 주어진 벡터가 있으면 그 벡터를 좌표 공간 안에서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벡터에 대한 연산들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지금 상황은 뭐냐면 A라는 벡터는 어떤 모양이죠? 4, 0, 3이니까 위치 벡터로 표현이 돼 있는 거고 자, X가 얼마다? 4, 그다음에 Y는 제로, 그리고 G가 3이니까 이 점을, 즉 이것은 좌표는 아닌데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이 점을 좌표로 하는 점을 끝점으로 해서 원점에서부터 연결한 벡터가 결국에는 이 A 벡터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다음 B 벡터는 뭐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좌표로 생각하고 점을 찍고 원점에서 이 점까지 연결한 게 B라는 벡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 Y는 1, 그다음에 G는 5. 그래서 이렇게 B라는 벡터는 원점에서 이 점까지 연결했을 때 이것을 B라는 벡터라고 한다. 자, 이런 상황이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이때 A의 벡터의 크기를 구해라. 이것은 무슨 말이다? A라는 벡터의 요 길이 값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요 벡터의 길이. 그러면 벡터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우리 앞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랑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점의 위치가 뭐다? 4, 0, 3이다. 점을 나타낼 때는 지금처럼 둥근 괄호를 쓰면 되고요. 원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결국에는 A 벡터의 크기가 되니까 루트 성분 제곱의 합. 그래서 4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저 0은 0, 0,0이니까 굳이 빼고 이런 기호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16 더하기 9니까 루트 25 따라서 거리는 5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이 거리가 5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건 A 플러스 B 벡터. 자, A 플러스 B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분으로 표현해야 되고 각각의 성분끼리 더하면 된다. 연산은 각각의 성분끼리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4에다가 마이너스 2 더하니까 2, 0하고 1하고 더하면 1, 3하고 5하고 더하면 8.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다음 A 마이너스 B를 하면 어떻게 되죠? 4에서 마이너스 2 빼면 6,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 3에서 5 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성분끼리. 그 다음에 3B는 뭐가 된다? 스칼라배는 각각의 성분의 3배를 해라. 그럼 B라고 하는 주어진 이 벡터에다가 3배를 취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6, 3, 15.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2A 더하기 5B 벡터를 구해라. 2A 더하기 5B. 이것은 각각 스칼라배해서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배를 A에다 해주면 8, 0, 6 바로 나올 거고 5B 벡터는 어떻게 돼요? B에다가 5배 하니까 마이너스 15, 25. 그래서 성분끼리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8하고 마이너스 10 더해서 마이너스 2.
0하고 5하고 더해서 5, 6하고 25 더하면 31.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2a 더하기 5b 벡터를 한번 여기 공간에다 그려볼게요. 2a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한다? a라는 벡터를 2배 늘린 거다. 그래서 방향은 똑같은데 2배다. 자, 이게 이제 2a 벡터가 되는 거고 5b 벡터는 뭐가 될까요? b 벡터를 5배 늘려라. 똑같은 크기로 해서 이걸 한 단위로 해서 5개가 붙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방향은 똑같이. 그래서 얘가 5b 벡터. 그러면 두 개를 더했다? 더하는 거 우리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죠? 삼각형 법칙 또는 평행사 변형 법칙을 쓰자. 근데 여기선 지금 2a랑 5b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뭘 쓰면 더 편하겠어요? 평행사 변형을 이렇게 구성해서 이 원점부터 여기 끝 모서리까지 연결하면서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벡터를 우리가 2a 더하기 5b 벡터다라고 보면 되고 결과를 보면 2a 더하기 5b 벡터의 결과값이 마이너스 2,5, 31이니까 위치 벡터로 생각하면 최종 그 마지막 점이 마이너스 2, y는 5, g는 31. 그래서 쭉 올라가서 지금 이 위치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림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지금 실제로 정확하게 그려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행사 변형 법칙 써서 구한 요 좌표 값하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벡터 표현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좌표로 생각하면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 점까지의 연결된 벡터를 우리가 2a 더하기 5b 벡터로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연산하면서 좌표에다가도 한번 대응을 해보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